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N 시사토크 울산 서상용입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지난 6월 말로 꼭 1년이 지났습니다. 또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총선까지 10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JCN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기현 울산시장을 모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JCN에서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에 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민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최근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래저래 많이 우울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의 살림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 더 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1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기류의 시장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많은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기류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작은 것이지만 또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가지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힘든 한 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잃을 때일수록 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앞을 향해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달려나가 봅시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께서 취임하신 지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말이죠.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아주 여러 해가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일이 아주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예, 사실 제가 정치에 이제 입문한 지 12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아니고 참모 역할이라든지 조언하고 감독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삶을 맡아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중압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만큼 더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12년 가까운 세월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년의 한 2년, 3년을 지난 1년 동안 다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쫓아다니는데, 앞으로 근데 아직 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아서 남은 임기 이제 3년이 채 안 됩니다만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던데 건강은 괜찮으시죠? 처음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건강도 생각해 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말이죠. 국가 예산 2조 원 돌파,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 세일즈,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그랬습니까? 최근 직무평가 여론조사에서 일 잘하는 시장 1등으로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스스로 평가해보면 몇 점쯤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좀 100점 맞는 거 좋아했는데, 네. 시민들한테서도 100점 받아야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다들 어려운 시점에, 이런 점수를 갖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한편 감사하고 또 한편 또 두려운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갤럽이 지난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작년 연말에도 1등, 또 금년 상반기도 1등 이렇게 지지를 보이셔서 한편 감사하고 한편 또 두렵습니다. 네.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에 대한 그런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다는 것, 신뢰해 주신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또 두려운 것은 그만큼 일을 더 잘해야 된다는 책임을 저에게 부여하고 계시다. 내가 그 지지에 과연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두 개가 이렇게 잘 겹쳐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김기희 그거 잘 뽑았다. 그 시장 제대로 하더라. 이런 평가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몇 점입니까? 점수 어렵습니다. 네, 어렵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시정 이야기를 좀 했으면 싶은데요. 먼저 경제산업부문부터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시정인데, 지난 7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셨죠.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조선산업, 의료로봇산업, 그리고 3D 프린팅 산업, 이쪽으로 초점이 모아져 있더라고요. 네, 창조경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전국
그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7개 광역지자체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금 이제 개설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각 시도별로 테마를 정해서 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시가 어느 테마를 하겠다 이렇게 정해졌던 것이 아니라 연고가 있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서 아마 중앙정부가 결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울산시와 결연을 해가지고 지역의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들기로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이템을 짰는데 조선산업, 해양산업, 네. 특히 이제 그 선박의 경우에 그 에코쉽이라든지 스마트쉽, 에코쉽이라 그러면 친환경 선박을 말씀드리는 그렇죠. 것이고요. 스마트쉽이라는 것은 IT가 접목되어서 배가 운영이 되어지고 네. 시스템이 관리가 되는 그런 선박을 의미합니다만 그것을 이제 테마로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이 현대 그 중공업과 관련된 그 아산병원 거기에서 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그 의료용 로봇, 네. 예,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어떻게 뭐 시술도 하기도 하고 이동도 하기도 하는 그런 의료용 로봇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개발해 나가겠다 그런 프로젝트가 두 번째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세 번째 프로젝트는 그 아산 나눔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나눔 그 마루 18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창업 지원 센터거든요. 네, 서울에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에 그 이게 본사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벤처 기업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런 걸 사업화해 보겠다 그랬을 때 그게 멘토링도 해주기도 하고 그 상품성에 대한 평가도 해주기도 하고 또 시장에 대한 안내도 마케팅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이 되겠다 싶으면 자본도 투자해주는 그래서 협업을 만들어 나가는 창업지원센터인데요. 그 울산에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울산에 있는 시민들이나 창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 시스템을 열었고요. 또 하나는 그 3D 프린팅 산업을 하나 저희들이 새로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나 뭐 선박 그리고 뭐 해양 플랜트, 뭐 석유학도 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품 같은 것을 만들 때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3D 프린팅 산업 자체를 한번 울산에서 키워나가 보겠다. 그런 4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7월 15일에 개소했습니다. 네, 3D 프린팅이 아주 생소하기도 한데 앞으로 그 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죠. 지금 아직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초기 시장 단계에 빨리 진입하는 사람이 나중에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저도 사실 그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이런 볼펜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런 볼펜들을 여러 개의 부품들을 막 조립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볼펜을 하나 넣어놓으면 그 3D 프린팅에 넣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완성품을 하나 만들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가능할까 하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 지난 2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미국에 있는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를 방문하고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만 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존 자동차가 한 2만 5천 개 정도 부품이 된다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부품을 아주 조립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50개 정도의 부품으로 만든답니다. 네. 그래서 그 부품 50개를 조립을 해가지고 이 도로를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사람이 타는. 참 신기하다 싶은데 그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좀 더 그 기술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것이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봐서 울산이 선점이 됐다는 각오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울산에서도 한번 해보자 하는 예. 그런 이야기네요. 예. 네, 그런데 말이죠. 울산시가 그 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던 그 산업 중에 하나가 또 수소 산업 연관 산업이었죠. 예. 이번 창조 경제 그 속에는 그 포함이 안 됐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 경제와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모든 산업을 망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요. 거기에 없다고 해서 그 지역 산업은 없어지는 그건 절대 아니고. 네. 그럼 자동차 산업은 가령 거기 혁신센터에 안 들어있다고 없어지는 석유화는 없으니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관계가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걱정되는 게 말이죠. 예. 일단 창원이라든지 충청도입니까 쪽에서 이런 전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전지 이런 산업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울산
이 산업이 그쪽으로 또 옮겨가는 것은 아닌지 예.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충남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그쪽의 경우에는 이 그 수소 산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육성해 보겠다 그래서 국가에 예타 신청을 별도로 해서 아마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광주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그 뭐 수소 자동차 만들어 보겠다.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하고 네네. 그쪽에 합작이 되어서 해보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걱정들 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수소의 60%가 우리 울산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렇죠. 네. 생산 자체를 여기서 60% 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시 실어서 다른 데 간다는 건 또 다른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고요. 2013년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울산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요. 그렇죠. 세계 네. 최초의 양산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네. 관련 부품 회사들도 부품 공장 다 울산에 있고요. 네. 이미 그 양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앞으로 더 새로운 그 차종을 만들어서 곧 아마 현대자동차가 그것도 발표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형태로 해서 이미 벌써 기존 산업을 다 하고 있고 자동차뿐 아니라 이미 수소타운을 우리나라 최초로 수소타운을 만들어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또 우리 작년부터 해서 테크노사 한단에 친환경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수소를 기반으로 한 이 연료전지입니다. 수소를 기반으로 연료전지 지원센터도 만들고 있고 연구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다 완성이 되면 당연히 여기에 실증화 사업까지 포함해서 연구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수소는 울산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그렇겠죠. 데서 뭐 네. 자동차 울산만 한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메인 그 시티가 될 거고요. 다른 데서도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 너무 그렇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이 말이죠. 예. 울산의 주력 산업들이 다 위기다. 예. 이 이야기가 나온 건 아주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그런 것 같은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제 그 우리 주력 산업이 전체로 조금 힘든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3대 주력 산업, 뭐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조선해양 분야가 우리 울산 전체 산업의 그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만큼 엄청나게 큰 그 규모인데요. 그게 이제 각 산업별로 좀 경쟁력이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저하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이 뭐 17%나 지금 떨어졌다고 그렇죠. 하는 보도도 있었고요. 네. 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작년에 현대 중공업만 하더라도 3조가 넘는 적자를 발표를 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워하고 있고요. 석유화학도 작년에는 수천억씩 창사 이래 최초의 적자라고 할 만큼 석유 관련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조금 일부 업종은 조금 좋아진다고 합니다. 석유화학도 조금 좋아진다고 하고 조선도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뭐 이런 그 전망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전체로 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호황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존 네. 산업들을 우리가 좀 더 이게 고부가치화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에코쉽이라든지 스마트쉽 같은 게 사실은 그런 예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네. 이제 선박도 갈수록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페인트 하나 사용하는 것도 친환경 페인트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선박에. 네, 그런 네. 페인트를 개발해내고 또 그 마찰을 최소화시켜서 물과의 마찰을 최소화시켜서 엔진 효율을 높이는 것. 그렇죠. 그것도 기술이란 말이죠. 그렇네요. 이런 형태의 네. 고부가치화에 나가는 것. 그게 이제 뭐 스마트쉽 같은 형태가 됩니다만은 그런 형태의 뭐 조선산업도 그렇게 하고요. 자동차도 우리가 그린 전기차 부품센터가 지금 그 우리 중부의 혁신단지 안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곧 아마 금년 중에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린 전기차 산업에 대한 육성도 해나갈 거고요. 이거 고부가치화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장래 또 스마트카도 지금 무인 자동차가 지금 뭐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마트카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갑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석유화학도 지금 공정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인력 양성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좋은 품질의 인력을 생산해내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좋은 그 효율을 만들어내서 고부가가치 해보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산업들 이렇게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들은 저희들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새로운 신산업 쪽을 개척해 나가는데 지금 좀 진행을 해오고 있는 산업 중에서 이제 동북 오일 허브 사업, 네. 네, 그건 이제 제4위 섹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 외에 지금 그 2차 전지, 수소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삼성 SDI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배터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유니스트에 얼마 전에 2차 전지, 미래형 2차 전지 연구센터를 기공식을 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을 해서 에너지 클러스터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서비스업에 대한 그 관심이 저조했었는데 관광산업. 예. 울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 해양 환경 그리고 그 산악 환경 그리고 좋은 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 환경들을 잘 활용하면 생태 관광으로서도 굉장히 멋진 도시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영남 알프스를 개발해 본다든지 강동 관광단지를 계속해서 빨리 이렇게 가속화시켜 나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또 진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해양, 산악, 강이 어우러진 그런 관광도시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네. 계획도 하고 있고요. 이걸 차근차근 개성해 나가면 아마 다시 또 네, 새로운 괜찮아질 것이다. 돌파가 생길 거라고. 네. 네. 그러니까 주력 산업이 아주 위기긴 한데 고부가 가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면 되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그 신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에서도 그와 신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그 예산도 투자하고 이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가령 선박 같은 경우에는요, 인더스트리 4.0S라는 저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타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그 7월 중순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정부 부처를 쭉 돌아다녔습니다만 지금까지 긍정적 신호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 1,800억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3.0 시대였다면 4.0 네. 시대로 네. 고보같이 시키겠다. 네. 거기에 선박 관련된 각종 그 새로운 기술들과 부품 소재를 개발해내겠다. 이런 프로젝트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린 전기차 센터도 만들고 있고요. 또 바이오 확실형화 센터도 지금 아마 10월 중에 이제 준공할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은 연구소의 형태입니까? 단순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대체로 보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고 기업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기업으로 돌려줘서 그걸 상품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그 연구의 결과물을 그 받아가지고 다시 산업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 필요하면 이런 연구를 해달라고 네. 요청할 수도 있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한 물건들이 있으면 와서 거기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런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도 저희들이 구비해 놓을 거고요. 네. 그 연구 영역을 의뢰받으면 같이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형태의 연구소를 저희들이 한 20여 개 벌써 울산에 만들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들. 네. 앞으로 계속 더 확충해 나갈 겁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하시느라고 아주 바쁘시군요. 그 계속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니까. 예. 네. 예, 그 최근에 말이죠. 그 메르스가 진행 중인 중에 그 시기에 그 해외로 나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 투자 유치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6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메르스가 아주 위중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아주 걱정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기자회견을 하시고 떠나시더라고요. 예. 아, 저 해외 그 투자 유치가 저만큼 그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때 사실 그 유럽에 네. 그 바스프라고요. BASF 그 회사 세계 최고 과학기업은 그렇죠. 매출 1위입니다. 세계 네. 최고 1위의 그 매출 갖고 있는 대규모 회사인데 그 회사하고 우리 SK그룹하고 사이에 한 합작으로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하기 위한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거기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쪽 기업하고 이미 벌써 다 약속을 해놨는데 그쪽 최고 의사결정권자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다음에 미루기에는 지금 너무 화급하다. 하루가 지금 급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께는 양해를 구하고 또 마침 저희들이 계속해서 잘 타이트하게 잘 방어를 하고 있어서 네.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청정지역 유지할 수 있겠다는 확신도 들었고 결과적으로 청정지역을 저희들이 유지해내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쪽 최고 의사결정권자하고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상당 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빠르면 금년 중에 최종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네, 있습니다. 1조 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잘만 얘기죠. 된다면 1조 원 네.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저희들이 그럼 생각합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기다 공장을 새로 짓는 거죠.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그리고 결과물도 또 있었죠? 저기 그 미국의 네.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를 네, 가서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네. 울산에 아시아 최초로 울산에 짓겠다. 네. 서로 간에 저 얘기가 좀 많이 진행이 되어서 가서 MOU를 체결하고 그런 그 각서를 서로 썼습니다. 앞으로 네.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 상품화하는 과정까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게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최초로 우리가 울산이 자동차를 만드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결국 그 전에 울산에 한번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죠. 그때 또 현장도 돌아보고 네. 그때도 만나고 갔는데 최종적인 MOU는 이제 그 자기들 쪽으로 와서 체결하자 그래서 갔고요. 또 뉴욕에 가서 뉴욕 그 시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 뭐 자금주들 불러놓고 네. 동부 언론허브에 투자 좀 하라. 또 그것도 사업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또 네.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던가요? 예, 한 몇십 명 오셨는데요. 네.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울산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많이 뛰어다니셔야 되겠네요. 더 쫓아다니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메르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울산 참 다양스럽죠? 참 감사한데요. 사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뭐 제주도를 뺀 제주도는 섬이니까 네. 좀 특이합니다만은 이 제주도를 뺀 나머지 육지에서는 우리 울산만이 청정 지역을 지켰거든요. 네. 바로 이 부산 뭐 뺑 둘러싸고 있는 도시에서 발병을 했는데도 그렇죠. 지켰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바로 그 최고 주인공들이 우리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위생 준칙들을 다 지켜내시고 또 뭐 조금 의심스럽다 싶으면 즉각 신고해서 필요한 경우는 검사를 다 받기도 하시고 자발적으로 격리되는 걸 수용해 주시기도 하시고 참 고맙게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와서 참여해 주셨다. 그래서 지켜냈다 생각하고 감사드리고요. 또 어려진들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의 네. 뭐 경제적 그런 이해관계를 다 떠났어요. 그런 분들도 참 감사드리고요. 공무원들도 뭐 발빠르게 사실 많이 움직였습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장기간 동안 24시간 계속 감시체제를 운영하느라고 피로가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시민을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다 도와주셨는데 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이 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참 교훈이 된 것 같아요. 예, 일전에 그 모세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저기 북그린 네. 터널에서 이렇게 구급차 비켜줬다고 해서 그게 그 포털에서 1등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뉴스 네, 1등가 네, 돼서 네. 그러면서 울산 그 대단한 도시라고 평가 외부에서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메르스 사태도 사실 1등 시민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들이 얼마나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1등 시민들께서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확신하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울산 시민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울산 내수를 살기 위해서, 울산 경제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KTX 역세권 개발, 그리고 강동 관광권 개발, 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지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시장이 될 때 무렵에 아마 KTX 역세권이 한 20% 분양이 20%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분양이 잘 안 됐죠. 예, 네. 그래서 저도 KTX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속상해. 거기 오면 그 모텔 하나만 세워져 있고, 맞습니다. KCC 네. 공장 하나 있고, 예. 텅 비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관문인데 어떤 때는 참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도 가졌습니다만은 한 1년 제가 취임하고 이제 1년 남짓 돼서 그 1년 사이에 지금 거의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팔렸습니다. 예, 네. 필지로 따지면 97%가 팔렸습니다. 그 때문에 면적으로 따지면 88%가 팔렸고요. 도시공사가 아주 빚이 많다고 했는데 빚도 많이 갚았겠네요. 빚 갚은 정도가 아니라 요즘 도시공사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우리 뭐 저희들도 사실 판촉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된다고 해서 판촉 활동을 많이 했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기대감들이 네. 굉장히 많이 투자 심리를 촉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제 민간 제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은 공모 절차가 다 마쳐지면 금년 안에 KTX 역세권의 복합 환승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또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고요. 또 거기다 전시 컨벤션 센터를
만들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시 컨벤션 센터도 그 역세권 부지에 들어올 거고요. KCC도 그 공장을 이제 이전하기로 최종적인 합의가 되어서 순차적으로 옮겨갈 거거든요. 그래 되면 그쪽 지역 전체가 아마 상점백회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불판인데 그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네. 아마 그 좀 지나고 나면 언제 이렇게 되었지? 옛날 모습 하나도 없었네 하고 네. 될 날이 저는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저희들이 부도심으로 키워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그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강동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뭐 진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던 워터파크도 뭐 중단된 지 거의 6년쯤 되었고요. 그랬는데 그동안 뭐 이것도 뭐 다니면서 세일질 좀 했습니다. 네. 뭐 좀 투자하라고 뭐 중국 사람들도 일부러 많이 모셔와가지고 왔죠. 구경도 네. 시키고 네. 설명도 한참 하고 뭐 때로는 밥도 사줘가면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마침 또 롯데에서 중단되었던 그 워터파크를 아마 이번 가을 무렵쯤 재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재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시에서도 거기에다가 좀 더 이게 힘을 싣기 위해서 시민안전체험센터를 거기에다가 넣기로 했고요. 네, 그렇죠. 예, 공공도 같이 참여하면서 이제 강동도 조금씩 이제 움직일 것이다 그래 보고 있고요. 또 그래서 예전에 세웠던 그 너무 거대한 그 이 플랜, 이 마스터 플랜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마스터 플랜의 구조조정을 해서 네. 그걸 좀 더 진짜 실용성 있는 것부터 단계별로 해나가자. 그래서 그 마스터 플랜이 수정된 안을 결론 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만 그에 맞춰서 또 투자 유치를 더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말씀 속에 말이죠. KTX 역세권 이야기하고 강동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속에 그 롯데 이야기가 양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양쪽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럼 롯데에서 울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 시장님하고 뭐 약속이 있었던 롯데그룹을 것 만나서 같은데요? 제가 요청을 해서 우리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2시간이 넘도록 아마 얘기를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 최종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이 그 보니까 부회장이시더라고요. 신동빈 부회장인가 그분이 요즘 보니까 완전히 뭐 일본 것도 다 인수했다고 언론이 나던데요. 그분하고 또 주요한 그 임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2시간이 넘도록 울산 투자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자기들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도 했고요. 그 후에 조금씩 진행돼서 사실 오늘까지 왔습니다. 롯데에서도 투자하기로 마음 굳혔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미 투자 제안을 롯데그룹에서 KTX권에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제안서를 제출했고 워터파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MOU도 체결했죠. 시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이미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네,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 롯데에서 제안을 했는데 아직 다른 데서 온 건 없죠? 행정 절차가 뭐 이게 공모하고 있는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심사도 하게 되니까 그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행정 절차가 있으니까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민들은 거기 기대가 참 많습니다, 사실. 네. 잘 될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울산시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한 도시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언양을 부도심으로 해가지고 울산을 전체를 좀 키우겠다,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국 이 역세권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그쪽을 부도심을 키워야 됐다는 게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계획에도 그쪽을 부도심을 키우려 된 계획은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진도를 못 냈던 거죠. 근데 좀 더 이제 중점을 두고서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도 그 철도도 전부 남북축을 중심으로 해서 다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해안을 따라서 발전하다가 또 저기 서쪽으로 언양 쪽으로 들어가면 발전이 좀 더뎌지는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동서축이 별로 그렇게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남북축으로만 되어서 도시가 좀 기형적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축은 남북축대로 하지만 또 동서축도 도로도 그렇고 생활권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연결해가서 도시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면적으로 보면 우리 울산이 서울의 한 1.7배가 되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광역시 중에서 전국 제일 넓은 데가 울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넓은 면적을 잘 활용하려면 동서남북이 골고루 발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언양권 지역을 부도심을 해서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더 가속화해 나가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인구도 150만으로 잡았는데 2030년 목표로 저희들이 150만 정도를 지금 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의지를 담은 목표. 공격적인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숫자죠? 목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울산 발전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말이죠. 그 한동안 또 시끄럽다가 요즘 좀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한데 그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그는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 신불산 쪽은 사실 그 신불산뿐만 아니라 영남 알프스 지역 전체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는 건데요. 개발한다 그러니까 당장 뭐 어떤 환경론자들은 개발한다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마라 그러시는데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자연 친화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자연 따로 인간 따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사람도 인간도 자연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남 알프 지역 전체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해 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그 뭐 케이블카라고 흔히 표현되는 로프웨이 사업인데요. 네. 그 신불산 로프웨이 이런 표현보다 영남 알프스 로프웨이가 사실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전체를 네. 아우르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그 케이블카 논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환경 파괴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장각에 한 가보신 분들 한 7km가 넘는 뭐 어마어마한 케이블카 있습니다. 네, 뭐 엘리베이터도 그렇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원각에 가면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타려고요. 그거 좋다고 지금 한번 그 검색을 하면 보시 포털 가서 그거 타고 좋다고 사진 찍은 분들이 정말 멋지다고 막 온 동네 다 지금 그걸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요. 그 멋진 산들 그게 철도를 칭칭 가면서 올라갑니다. 케이블카 하나 놓은 것이 아니고 철도를 칭칭 가면서 올라갑니다. 산 위로요. 3,000m, 3,000 몇백 미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 돈 주고 타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그러면 자연 환경자금 그거 왜 철도 넣느냐가 이랬는데요.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니 스위스의 그 좋은 산들에 좋은 산들마다 다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케이블카 놓는다고 환경 파괴라 그러면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네. 케이블카를 어떻게 놔서 가장 자연 환경을 덜 훼손시키냐 이런 고민하자면 그거는 고민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수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기 통영에 한번 보십시오. 케이블카 탄다고요.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몰려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걸어다니면 더 많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을 그 철탑 하나 이렇게 세우겠다는데 그걸 자연 파괴라 그러시면 네.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반대하는 그 시민들하고 같이 뭐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시죠. 토론이 당연히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네. 뭐 그 토론을 해가지고 해결될 것은 벌써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있고요. 물론 찬성 반대 모든 사람이 다 찬성이 다 반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찬성도 네, 있고 반대도 있죠. 그렇다 반대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또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또 아무리 사업을 하려 하더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자신의 의견을 또 거기에 맞춰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형태로 해서 가려는 목표가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건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또 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또 그것도 녹여내는 게 저희들 책임이고 네. 그런 갈등 조정은 해 나갈 겁니다만 가야 될 방향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네. 그럼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착공이 들어갑니까? 착공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낙동 유역환경청의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과정을 거쳐야 되네요. 그 과정을 거쳐 환경청에서 오케이 해줘야 저희들이 되기 네.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을 할 겁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물 밑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말이죠. 그 울산시가 얼마 전에 그 울산 문화재단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들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언제쯤 가능합니까? 당장 지금 만들 계획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연구 용역 결과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결과 보고 와서 그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거, 무슨 일을 할 거냐, 인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거냐,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네. 아마 빨라야 2017년쯤 발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뭘 재단 만든다 그러면 저는 사실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이게 또 돈만 먹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옥상옥. 네. 네. 저는 제일 먼저 걱정이 됩니다. 네. 그 시의 삶을 맡아 있는 입장에서 시장이 뭐 조직 만들어서 거기에 인력 채용하면 일자리 만들어진 분들은 다 우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들면은 시장은 대체로 보면 좀 이게 좋은 역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운영하는 돈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세금이 과연 진짜 그 필요한 곳인가 이런 고민을 저는 사실 해서 그동안 문화재단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그 생각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필요하겠다 의견들이 많이 계셨고 또 우리가 문화도시, 품격 있는 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향으로 하되 그러면 예산을 최소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력을 불필요하게 정은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녹여낸 다음에 발족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좀 녹여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울산에 대표 축제가 없다. 그리고 축제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말이죠. 대표 축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이것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대표 축제가 없다는 얘기는 벌써 제가 들은 지도 10년이 넘은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축제가 참 많이 있는데 그리고 축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네. 어떤 한 개 축제는 그 예산으로 20억 가까운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야, 이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뭔 효과가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 좀 저때 답답하거든요. 축제를 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동네 축제를 해서 우리끼리 즐기고 놀았던 것. 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물론 그런 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 나비 축제와 같은 형태의 축제 되면 그건 외지의 사람들 끌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다 경제적 이익을 남기고 도시의 이미지를 바꿔나갑니다. 이런 형태의 축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뭐 빙어 축제 같은 것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축제도 있어야 된다. 우리끼리 즐기는 축제도 있어야 되지만 네. 그걸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문화재단에서 이제 그런 뭐 나중에 만들어진 축제를 추진하는 동력이 될 겁니다만은 그 이전에 지금 우리 문화진흥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위원회 산하에 축제를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하나 만들려고 해서 그럼 축제위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하려고 겁니까? 하는데 위원회 만든다고 사실 결론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의 축제를 저는 지금 벌써 상당히 많이 통폐합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차원에서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가르칠 건 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건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 네. 예를 들어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 금년에 유료 입장을 했습니다. 네. 돈을 받았는데 21만 명 정도가 입장을 했거든요. 돈을 내고 21만 명이 온 겁니다. 그중에 한 60%가 넘는 비율이 외지인입니다. 그랬어요. 울산 이외의 네, 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서 축제를 하되 외진을 끌어올 수 있는 것,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 대표적 아이템이 무엇일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고래축제도 있고 옹기축제도 있고 새우리 축제도 있고 또 장미축제도 있고요. 태화강 봄꽃 축제 같은 경우는 한 3, 40만 명이 다녀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건 정확한 통계 숫자가 안 잡힙니다. 유료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숫자가 네, 잡히는데. 네. 외지에서도 많이 오죠. 그런데 네. 많이 옵니다. 관광버스가 될 데가 없어서 지금 네. 막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좀 축제의 통폐합이 좀 진통이 따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립미술관이 또 생각이 납니다. 네, 시립미술관이 그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짓기로 했다가 그 객사 유구가 발굴되면서 그 옆 북정공원 쪽으로 사실 옮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울산 박물관터는 북정공원을 포함해서 원래 미술관. 미술관이 부지는 울산초등학교하고 북정공원을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는 울산초등학교 구 부지에다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님 시절에 이제 계획했던 것인데 위치 선정 안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곳에 잘 선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뜻밖의 상황이 생긴 거죠. 네. 그걸 발굴해 보니까 울산 객사도 나오고 또 울산에 예전에 이 관아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옛날에 그 시설물의 건축의 시설물 요구가 나오니까 그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걸 보존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보존을 또 잘 그렇다고 그 소중한 자산을 또 우리가
보존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북정공원을 좀 옮겨서 네. 건물을 위치시키겠다. 그러니까 면적이 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말이죠. 예, 예. 그 좁으니까 그 뒤에 중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있습니다. 오래됐는데 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처음 지을 때부터 계획을 시립미술관을 좀 크게 이렇게 짓는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 어떻게 말씀도 저는 생각하십니까? 들었습니다만 네. 이 계획을 또 한번 바꾸는 데 따라서 또 새로운 또 이 민원이 또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시간이 또 한참 몇 년이 또 다시 또 소요가 됩니다. 또 새로운 계획을 처음부터 또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현재 있는 그 옛날 이 유구 네. 객사나 그 관할 유구들은 그대로 잘 보존을 하되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좀 넣게 되면 지상에 있는 북정공원 쪽 면적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 설계 발주를 안 했습니다. 설계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는지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할 겁니다만 어떤 박물관은 보니까 또 지하에 있는 미술관이 네. 지하에 있는 미술관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위로 올라가는 것도 또 내려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것도 미술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한번 잘 검토를 해봐서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도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비용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는데도 지금 700~800억 들어가거든요. 아마 이렇게 계획이 바뀌게 되면서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이 재원 문제도 저희가 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럼 중부 도서관 이야기는 말씀은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 내용을 다시 좀 살펴보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문화적인 이야기 좀 계속 했고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보면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 시장님 공약 속에 그 안전이란 제일 첫 번째 공약으로 안전을 내세웠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그 공단에 폭발 사고도 나고 해서 시민들이 참 불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어떻게 지금 펴 나가고 계십니까? 예, 사실 뭐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뭐 문화고 복지가 아무것도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그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누구도 뭐 그걸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 울산의 경우는 또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화학공단이 석유화학 네. 공단이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데 전국 화학물질 취급량의 약 30%가 울산에서 취급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중에 30%가 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여기가 좀 다른 데보다도 위험도가 높은 도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안전을 최고 우선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시정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뭐 우선 안전 조직을 강화를 했습니다. 우선 조직도 확대하고 직급도 네. 높였습니다. 한 급수를 더 높여서 네. 이게 안전 조직을 신설했고 또 원자력 발전소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방제 보호구역도 최대 법적 허용 한도인 최대 30km까지 넓혀서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방제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준비 네. 보호 장구들을 지금 갖추어 나가고 있고요. 유엔 방제 안정도시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칙을 잘 만들어 놓고 해도 그 수칙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사고가 나는 것이어서 기업은 기업들대로 원청업체는 원청업체대로 또 하도업체는 하도업체대로 그 준식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뭐 도로에서의 안전이나 이런 생활 속의 안전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사실 그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마스터 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가 용역을 한 결과 이거 꼭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국비를 받아서 전체 안전 마스터 플랜을 좀 세우려고 국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국가는 자꾸 좀 나중에 보자 그래서 지금 시하고 국가하고 사이에 서로 지금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있는데 우선 그거는 또 그렇다 하시더라도 우리 또 IoT를 접목시켜서 그럼 안전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또 안전을 강화한 그런 방법을 해서 그건 일부 예산을 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최종 네. 결론은 아직 좀 더 있어야 나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시는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업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각 기업체를 한번 또 순방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얼마인지 할 수 네.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때로는 또 전시행정적 성격들이 있어서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일하시는데 방해 네. 드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서 뭐 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결의대회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막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압박은 좀 해야 될 것 되죠. 같아요. 예, 그런 네. 정도의 압박은 되는데 막 네. 모여서 결의대회만 하는 건 너무 형식적인 맞습니다.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속 있게 해보려고 네, 고민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얼마 전에 그 울산시청에서 하나 소동이 있었거든요. 삼동면 주민 대표가 분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아마 하늘공원 그 유치 인센티브 약속을 해놓고 울산시에서 제대로 안 한다. 뭐 거기에 대한 항의 같은 거였는데 아마 전번 시장께서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시장 바뀌었다 해가지고 김 시장께서 약속 안 지키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 거죠? 사실 그게 그 하늘공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삼동 주민들께서 자진해서 유치 신청을 하신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어서 전국적으로 다 찾기 어려운 모델 네. 케이스였고요. 그런 점에서 삼동 명민들에게 아주 저희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께서 한 19가지 정도의 그 일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의미가 있는 그런 뭐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중에서 한 19개 중에서 저희들이 한 살펴보니까 한 2개 정도, 2개 정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3개 정도는 좀 장기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그러니까 19개 중에 5개 빼면 14개는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19개 중에 14개가 완료가 되었으니까, 완료된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2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 예산 문제가 있어서 네. 조금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긴 합니다만 최대한 빨리 할 거고요. 남아있는 3개 정도는 그것만 하도 돈이 한 4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시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가 보니까 시급성이 그렇게 요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도 될 사업인 것 같아서 그건 또 우리 면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면민들하고 만났습니다. 대표들 만나서 말씀도 드렸고 또 그분들 의견도 들었고 다 우리 시민들이니까 다 껴안고 또 같이 고민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민들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시정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그 면민들께서 오셔서 네. 소동 이렇게 하고 때문에 심려있게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네, 잘 돼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KTX 역이 생기면서 말이죠. 역 이름이 울산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울산역은 태화강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울산역 가자고 하면 어느 역으로 가야 될지 다시 묻습니다. 울산역 이름을 씁니다. 어떻습니까? 태화강역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제 생각하고 참 비슷한데요. 그렇습니까? 처음 이제 그 역명을 바꿀 때 뭐 위원회, 제 기억으로는 위원회도 만들고 의견 다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 역이 울산을 대표하는 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울산역 이름을 부여했던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태화강역의 그 구울산역을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 지금 벌써 그 바꾼 지 한 5, 6년 지났는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아직도 태화강역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역의 명칭이 도시를 그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단순히 우리끼리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광주에 있는 분들도 저기 뭐 춘천에 있는 분들도 서울에 있는 분들도 어느 역 그러면 그 어느 도시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될 텐데 태화강역 그러면 그게 어디 저기 동해안인지 서해안인지 이렇게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를 대표하는 그 역의 명칭으로서는 글쎄 의문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역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저쪽 그 예전에 기존의 동해남부선하고 전혀 다른 굉장히 교통 이용이 높아지는 활발한 교통 수요가 창출될 곳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태화강역은 지금처럼 그렇게 한간역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울산을 대표하는 그 전철역이 되어야 된다고 보죠. 그렇다면 이게 태화강역이 맞는 것인가? 물론 태화강을 그 강조해서 홍보하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도시를 표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차피 지금 동해남부선이 다 완료될 때가 2018년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거물이업점 됐을 때 역명을 새로 재조정할 겁니다. 우리 뭐 망량역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이름 어떻게 할까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때 논의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다 물어서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꾸실 생각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네. 이 명칭으로는 적절하지 네. 않은 건 아니냐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뒤에 묻게 됐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가 올해 예산이었죠. 울산의 국가 예산이 2조 원 돌파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이 과연 올해만큼 그 확보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무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네.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 우리가 2조를 넘는 최초로 2조 1000억을 넘는 그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신청 금액이 한 1조 8천억 정도, 1조 8천 몇백억 되었습니다. 네, 더 많았죠. 신청 우리가 시가 달라고 요청한 금액보다 3천억 이상을 더 받은 겁니다. 국가 예산을. 네. 달라고 한 것보다 깎아야 되는데 더 줬으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뭐 거의 돈 달라고 이제 거의 뭐 강요하다시피 돈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종시도 뭐 과천에도 또 뭐 저기 광화문에 청사도 국회도 다니고 있는데 그게 재정당국 얘기는 작년에 울산이 너무 많이 줘서 이제는 그만큼 못 준다 지금 네.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안 된다. 결국은 그보다는 더 받아야 된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한참 재정부에서 마지막 조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저희 일과는 우리 시에 있는 시간보다도 그 재정 당국에 찾아가가지고 돈 많이 받아오는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네. SNS 보니까 말이죠. 시장님이 세종시에서도 뭐 일하는 모습 찍혀놓고 서울에서도 찍혀놓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뭐 장관 차관도 만납니다만은 사무관도 만나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울산 좀 잘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출신이시니까 말이죠. 정책위원장 출신이시니까 잘 통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그리고 공무원들과 소통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무슨 묘책이 있습니까? 글쎄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열심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하고는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 따로 직원 따로 이렇게 가면 결국 손해는 시민들께서 보시는 거니까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구청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시민 행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려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급 직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뭐 1시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주제 없이 토론도 하고요. 네, 정기적으로 하고 토론하시네요. 있고요. 또 그리고 뭐 같이 문화행사, 연극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또 나중에 또 뭐 스포츠 행사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흉어물 없이 직원과 시장 사이에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과의 소통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시장 첫 취임하는 날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첫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생각은 아니었고요. 역시 계속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3월 달에 하고 지난 7월 달에도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처음에 할 때는 이제 3번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시장이 와서 말하고 그 온 사람들은 시나리오에 따라 질문할 사람 손들어 질문하고 답변하고 끝나는 형식적인 것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갈 때는 좀 질문이 많아지셨는데 이번에 세 번째 할 때는 뭐 서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저기서 막 손들어서 질문이 있다는데 다 질문을 수행할 수 없어서 다음에 할 때는 시간을 좀 늘려서 질문하신 분들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2시간 반을 했는데도요. 질문을 다 못 수행하고 그 토론회 말이죠. 그 시민과의 대화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시장님과 그 지난 1년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할 이야기 더 많을 것 같은데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했나 봐요. 그 앞으로 3년간 또 남았지 않습니까? 그 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마무리 말씀 삼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사실 우리 한 50여 년 전 우리 허벌판에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뭐 한강의 기적 그럽니다만 사실 한강의 기적은 우리 울산의 기적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전 세계가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울산은 전 세계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인 도시이기도 하고 그 주인공에 바로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께서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자랑스럽고 그리고 긍지를 가셔도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해야 될 일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만드는 일이다. 그게 제게 주어진 심부름이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제 3년 채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은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시를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서 뛸 테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희망 가지고 미래에 대한 꿈 가지고 도전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기현 울산시장을 모시고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의 성과와 지역의 각종 현안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찬 울산,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사토크 울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오늘 많은 이야기 솔직하고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